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언론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중앙분리대 넘고 가드레일 받은 만취 30대 남성 차에서 자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음주운전 중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인적 피해가 일단은 있어버리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으로 빠지는데, 물적 피해만 있거나 사고가 아예 없는 경우는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음주운전 금지 이 조항 때문에 도로교통법으로 이제 의율해서 처벌이 됩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50분쯤 설릉역 9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는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반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인데요. 일단은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주 수치가 0.030% 이상이어야만 하고 이제 운전을 해야만 합니다. 자동차 등을 본래의 목적, 본래의 용도로 이제 조작을 해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운전이 성립되는 시점이 시동을 키면 운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쟁점이 여기서 등장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이 음주 측정은 어떻든 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할 당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운전이 종료된 시점은 중앙분리대를 충격을 해가지고 자동차가 더 이상 전진이 안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운전 행위가 멈추게 된 건데, 여기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한 음주 수치는 음주한 채로 운전할 당시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이 시점에서의 음주 수치가 필요한 건데, 신고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출동해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 호흡 측정기에 의해서 나온 음주 수치는 음주한 채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음주 수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그러니까 운전할 당시에 음주 수치를 적용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음주 측정은 뭐냐면 경찰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이후에 출동하고 나서 음주 측정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적용할 음주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호흡 측정기에 의해서 호흡 측정기에 의해서 측정되어진 음주 수치에다가 이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경찰에서 측정할 때까지 경과한 시간을 계산해서 이거를 빼어줘야만 실제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그때 시점의 음주 수치가 산출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적용할 음주 수치를 산출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알 수가 없죠. 정확하게 시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8시 50분쯤에 운전하다가 이것도 정확하게 수식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8시 50분쯤에 사고가 난 건지, 가드레일을 이거를 아니면은 8시 50분쯤에 이제 설릉역 여기서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했기 때문에 운전을 시작했다는 것인지, 어쨌든 여기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측정한 시간 아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신고를 받고 몇 분 후에 측정을 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 수치라고 하는 것이 이 경찰에서 호흡 측정기로 측정한 수치인지, 아니면 이 사고가 발생한 그 시점의 수치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면허 취소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적용될 수치가 면허 수치라면, 그러면 그 수치는 여기서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0.030%가 될 건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나 또는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 면허 취소가 되는 수치는 080입니다. 0.080% 될 것이고,
예, 일단은 이런 사실관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면 일단 가드레일을 충격을 해서 물적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가드레일을 여기 그 관리청 뭐 관할 구청이나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운전자는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레일을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직접 이제 직접 배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험사에 이제 면책금을 지급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이제 보험 처리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하거나 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치 형사처벌의 문제인데 그 면허 수치가 0.080부터 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080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아무런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080의 법정형이 최저가 500입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도 500이 보통 나오고요. 500이. 근데 이제 물적 피해가 가드레일을 충격해버렸기 때문에 통상 플러스 100만 원 해가지고 60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음주 수치가 0.100이다 그러면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600이 나오는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700만 원 전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인 음주 수치가 딱 특정이 되어야만 보다 구체적으로 벌금액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아까 0.110일 때, 0.080일 때 이것은 이제 예로 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벌금형이 나올 것이고, 이 벌금형은 이 운전자가 과거 전력이 없다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경찰에서 수사를 종료하고 검찰에다가 사건 송치하면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해서 이제 종결이 되면 이걸 다시 기소하게 될 건데, 보통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약식 기소합니다. 서류만 넘기면 법원에서는 이제 약식 명령의 형식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럼 검찰에서 그 벌금을 납부해라라고 통지하고 이제 벌금을 전부 다 입금해서 그 벌금을 전부 다 완납을 하면 모든 형사 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 벌금형에 대해서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한다면 7일 이내에 정식판을 청구해가지고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대로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약식 명령에 의한 불복 구제 수단 방법은 정식판이라는 것이고요. 물론 그 정식판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항소할 수가 있고, 또 그것도 인정 못하겠다 또 상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사처벌의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면허 취소의 문제는, 면허 취소는 되는데 일반적인 이제 취소가 됐을 때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벌점 초과라든가 사고가 나자는 단순 음주운전, 이 경우에는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면은 1년 후에 면허를 딸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는 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에 한해서 6개월 후에 또 면허를 딸 수가 있죠. 근데 이 사고가 난 경우 또는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 다 포함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 면허 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 결격 기한이 1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면허를 취득해야 되고, 또 1년의 경우와는 다르게, 면허 취득 1년의 경우와는 다르게 면허 취득 2년 이상의 경우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도 6개월 후에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최초의 그 본래의 면허 취득 결격 기간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는 면허 취소 플러스 물적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면허 취득 결격 기간 2년이 되는데, 이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2년 후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원동기도 2년 후에. 그래서 면허 취득 결격 기간 2년이라고 하는 이 면허 취소 처분,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제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이것이고요. 그렇다면 일단 뭐 행정심판 다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구제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2년의 경과 후에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물적 피해에 있는 그 면허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결격이 2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격 기간이 2년이 경과를 결격 기간 중이거나 또는 결격 기간이 경과한 후에 면허를 새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가지고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 여기서 과거 전력이 없다면 6시간 음주 1회반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새로 면허를 신규 취득하는 것처럼 해서 취득을 하면 다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처음에 면허를 취득할 때 받는 이제 교통안전교육 1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 그것은 이제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면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냥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받아야 된다. 물론 이제 면허를 나는 평생 동안 따지 않겠다, 취득하지 않겠다 그러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일 뿐이지 취득하지 않겠다 하면 그걸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언론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